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은 조금 저 기리시 이제 힘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힘을 낼래야 진짜 힘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무려 5%나 급락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정말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무려 5%나 급락했습니다. CPI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주가가 쭉쭉쭉 올랐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가 4.5%나 오른 등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이 8.1이었지만 8.3, 그러니까 야 물가 잡혔대 라고 말하고 전부 다 몰려갔지만 아닌데요, 물가 안 잡혔는데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1%짜리 금리 인상 울트라 스텝이 나올 거다,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물가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요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말 그대로 중간 선거 때 나를 밀어라, 이러한 뉘앙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나스닥 일봉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최근 며칠간 CPI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쭉쭉쭉 올라갔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그거를 전부 다 반납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 전부 다 토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확률은 조금은 낮아진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긴축 종료는 먼 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번에 CPI가 좀 잡히면은 야 이거 올해 안에 좀 긴축이 끝나는 그런 걸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CPI가 안 잡히면서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CPI에서 가장 뼈 아픈 부분은 예상이 8.1인데 8.3이 나온 거, 그게 아니라 7월에 0.3%로 둔화되었던 근원 물가 상승률이 다시 0.6%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물가 피크아웃은 맞습니다. 물가가 꺾이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 예상보다 더 천천히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금리랑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CPI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레이 달리오의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20% 더 하락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CPI가 시장의 예상을 상해 진짜 CPI가 여러 개로 피네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5%나 급락을 했고, 앞으로 미국의 주가가 20%에서 25%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레이 달리오인데, 그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또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긴축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의 주가가 향후 최고 25%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긴축을 하다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데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결과 증시가 적게는 20%, 많게는 25%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아리백 가입. 이번 주 안에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가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리백은 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전기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갈수록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하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백을 하려면 재생에너지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 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쭉 깔아놓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유일하게 한국에서 제조하는 OCI와 모듈을 만드는 하나솔루션은 물론 풍력 업체들도 시장의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가전시장 급감 중 세계 가전시장 점유율 2위 일렉트로룩스는 3분기 가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둔화되면서 수익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이러한 수요 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은 당연히 일렉트로닉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가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무려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 삼성전자, LG전자 여기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쁘
바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증시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포스코 침수 피해 어떨까? 49년 만에 포스코의 고로가 멈춰선 가운데 공식적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변라인은 아직도 물을 못 뺀 상황으로 지하 시설물 복구가 마무리되어야지 피해 규모가 추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매출 대비 365일로 나눌 경우에는 하루 평균 규모가 무려 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일 동안 중단되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4천억. 그런데 여기에 침수된 설비를 정비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주분들은 많은 고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려동물 용품 가격도 상승. 물가가 오르면서 반려동물 용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펫플레이션 이러한 신조어가 나올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뭐 당연하겠죠.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사람 먹는 밥값도 비싸지고 있는데 사료비도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식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키울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낸다는 소리겠죠.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1월에 발표된 농립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1년에 반려견은 180만원, 반려묘는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한 30만원 정도 더 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나저나 우리가 어제 공부했다시피 반려동물 사료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IPO 한다고 하죠. 그 기업은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유아가 다니는 영어 학원비가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절대 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만 5세에서 7세 유아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월 학원비가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최고가는 부산에 있는 한 학원인데 연 3,750만원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 영어학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 걸까요? 숙식을 제공해도 이 정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교습 시간을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곳이 84%이며 참고로 초등학교 1, 2학년이 하루 평균 3시간 수업을 받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절대 정상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한테 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분명 여기에서 교육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아지는 그러한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5살에서 7살 한창 뛰어놀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친구들도 비싼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럴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최근 2년간은 인플루엔자가 없었지만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이례적으로 발생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이 두 개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며 관건이 뭔가 봤더니 바로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이겠죠. 참고로 인플루엔자와 그 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코로나도 문제고 독감도 문제일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잘 끼고 다녀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인들 저축 깬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최근 고물가 때문에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미국인들은 오히려 저축을 깨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이유로 2분기 예금 인출액이 무려 514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배달 음식만 봐도 물가가 체감이 됩니다. 치킨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할인 붙으면은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할인을 붙여도 2만원 내외인 걸 봤을 때 확실히 물가가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5가지를 연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리포트가 5개나 있길래 한번 쭉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솔루션. NH투자증권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목표가 7.1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에서 거의 30%가 넘게 올라야지 이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2분기에 깜짝 턴어라운드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주식이 쭉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진짜 7.2만원 갈 수 있을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하나투어가 여행 섹터 내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7.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여행 쪽에 호재가 나오면서 주식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하나투어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또한 4분기부터는 하나투어의 실적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전부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빠르면은 올해 겨울 아니면은 이제 내년에는 꼭 한 번쯤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폭발적 수요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오르고 있네요. 2.6% 상승 중. 키움증권은 삼성 SDI에 관해서 2차전지 자체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목표주가 80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태조 이방원에서 특히 태양광이랑 2차전지가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2차전지 자체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LG엔솔도 최근 들어 혼자 쭉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이 친구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 SDI는 폐배터리 순환 사업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폐배터리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뭐죠? 맞습니다. 성일하이텍이죠. 그런데 그 성일하이텍 주식을 삼성 SDI가 8.8%나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 폐배터리 시장, 여기에서 삼성 SDI가 중심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IG 넥스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네요. DB금융투자는 LIG 넥스원이 이제 고성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목표 주가 13만 5천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기 조정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비 21%, 10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최근 해외 수준은 과거 유례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에는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 중에서 55% 이상이 수출 비중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좋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농심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농심에 대해서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그러니까 라면 가격 인상 그 효과가 반영되며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44만원, 지금 현재 가격이 30만원이 채 안되니까 상단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내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9.5%, 그 다음에 4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큰 이익 성장을 우리가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심은 천호행케어 지분 76.8%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아마도 몇몇 기업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호행케어는 흑염소, 흑마늘 등 엑기스 제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농심이란 기업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끼리는 또 몸조리 잘해서 내일은 건강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